이번 시간에 우리 중복 테이블 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복 테이블 추가라는 거는 중복된 그런 여러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키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여러 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서버에 저장된 그런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해서 작업의 이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5개 테이블에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꺼내와야 돼요. 그러면 그 5개 테이블들을 전부 다 조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복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서버에 저장된 그런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러면 다른 서버에 가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요. 그런 데이터를 내가 많이 쓴다 그랬을 때는 테이블이 이제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켜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교화를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을 쪼개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렇게 테이블을 너무 많이 쪼갰어요. 너무 많이 쪼개서 수행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켜 주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많은 범위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 범위의 데이터만 자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처리 범위를 줄이지 않고는 수행 속도를 개선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계 테이블의 추가, 그리고 진행 테이블의 추가, 그리고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추가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집계 테이블을 추가한다. 그 얘기는 집계 데이터를 위한 그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쇼핑몰을 운영하면은 매일마다 이제 뭐래요? 일일 결산 같은 걸 하겠죠. 그래서 일 매출이 전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이제 많이 판매를 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건이 부족하다면 내가 이제 물건도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고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 내가 이제 추출해서 내가 이제 볼 거예요. 그때 이제 재고 사항을 볼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재고 수량이 만약에 30개 미만이다. 그런 데이터만 또 따로 뽑아서 볼 수 있겠죠. 그럼 30개 미만일 때는 나는 이제 물건을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계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로 이제 생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각 원본 테이블이 있을 건데 그 원본 테이블에 트리거라는 걸 이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집계 테이블 추가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요 그림이 이제 우리 집계 테이블 추가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이제 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회원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상품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고 주문 정보라는 요 테이블이 있어요.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몇 개를 주문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곳에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남겠죠. 그럼 이제 어떤 특정 회원이 우리 쇼핑몰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물건을 발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원 테이블에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때 이제 어떤 상품을 이제 주문했는지 그 상품 정보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이 주문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주문 수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상품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 이 상품이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문을 했을 때 그때 몇 개를 이제 주문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문을 했을 때 이제 배송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싹 다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하나의 집계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이제 갖다 놓고 이 집계 테이블을 보고 물건을 이제 포장해서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집계 테이블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집계 테이블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몇 개를 이제 주문했는지 그때 이제 배송지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에 들어가서 매번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조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는 걸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제 수행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트리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트리거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만약에 입력이 되거나 아니면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됐을 때 그런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SQL, 그런 절차형 SQL을 보고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원이 들어와서 물건을 딱 주문하게 되면 그런 정보들이 싹 다 이제 직기 테이블에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이제 업무가 끝나고 나면 매일마다 이제 오늘은 얼마 이제 매출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거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게 이 직기 테이블에다가 그렇게 이제 트리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의 이제 재고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왜? 물건이 없으면 내가 주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가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재고가 만약에 10개 이하가 되면 그때 이제 상품명이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는 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재고가 만약에 10개 미만이다, 10개 이하다 그랬을 때 그 상품명이 바로바로 화면에 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이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직계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이 회원 정보다, 상품 정보다, 주문 정보다 이곳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회원 정보라는 테이블, 그리고 상품 정보 테이블, 그리고 주문 정보 테이블을 계속해서 검색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직계 테이블 하나만 보고도 전부 다 이제 뭔가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직계 테이블 추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계 테이블 추가라는 거는 직계 데이터를 위한 그 테이블을 이제 생성을 하고 각 원본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이제 트리거라는 거를 이제 설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직계 테이블 추가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트리거라는 거를 너무 많이 생성하게 되면 이제 오버헤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트리거를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테이블 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력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추가하는 그런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적절한 데이터의 양의 유지와 그리고 활용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키를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력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 이력 관리라는 거는 속성 값의 이제 변화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속성 값이 이제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기 전에 그 속성 값을 저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력 관리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로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관리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진행 테이블의 추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그런 테이블을 이제 추가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데이터가 많은 그런 테이블에 특정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해서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